연말이 되면 마음이 더 복잡해지고 예전보다 쉽게 지치지 않나요? 거리의 소음은 여전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한 해를 돌아보는 고요함이 찾아오지요. 나이가 들수록 이 고요함은 더 자주, 더 깊게 다가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어제와 같은 하루가 펼쳐지지만 그 하루를 바라보는 마음은 어느새 달라져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바쁘게 달렸습니다. 시간이 부족했고 해야 할 일은 산더미 같았지요. 그런데 이제는 시간이 남아도는데 마음만은 더 복잡해진 것 같습니다. 자식 걱정, 건강 걱정, 경제적인 걱정, 그리고 이름 붙일 수 없는 막연한 불안감까지. 조용히 앉아 있어도 마음속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되짚고 걱정하고 후회합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시간은 더 많아졌는데 마음은 왜 더 바쁜 걸까요? 조선시대 실학자 정약용은 긴 유배 생활 동안 수많은 글을 남겼습니다. 그가 강진 땅에서 보낸 18년은 결코 편안한 시간이 아니었지요. 가족과 떨어져 있었고 정치적으로도 완전히 소외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고독한 시간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았고 놀라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가 남긴 말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마음이 흐트러지면 도리가 흐려지고 마음이 고요하면 길이 스스로 보인다. 처음 이 말을 들으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마음이 복잡하면 판단이 흐려진다는 것, 누구나 아는 사실 아닌가요? 하지만 정약용이 이 말을 했을 때 그는 단순히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음이 고요해야만 삶의 본질이 보이고 진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보려고 애씁니다. 더 나은 미래를, 더 나은 선택을, 더 나은 관계를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마음이 소란스러우면 아무것도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물이 흔들리는 호수에서는 달빛조차 온전히 비치지 않는 것처럼요.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산책을 나갔습니다. 늘 걷던 길인데 그날은 유독 마음이 무겁더군요. 며칠 전 자식과 나눈 짧은 대화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별것 아닌 이야기였는데 왜 그렇게 말했을까? 왜 좀 더 부드럽게 말하지 못했을까 하는 후회가 계속 맴돌았지요. 그러다 문득 길가에 핀 작은 꽃 한 송이를 보았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들꽃이었지만 그 꽃은 그저 거기 있었습니다. 누가 보든 말든 칭찬을 받든 말든 그저 자기 자리에서 피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내가 했던 말도 자식의 반응도 그 모든 것이 이미 지나간 일이었습니다. 후회한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었지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였습니다. 정약용은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정심이라고 불렀습니다. 마음을 바르게 한다는 뜻이지요. 하지만 여기서 바르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마음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고요하게 중심을 잡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마치 팽이가 빠르게 돌 때 오히려 가장 안정적인 것처럼 마음도 고요할 때 가장 흔들림이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점점 더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그런데 아는 것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오히려 더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알면 알수록 걱정할 거리도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손주가 학교에서 친구와 다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아이들끼리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혹시 왕따를 당하는 건 아닐까, 우리 손주가 성격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온갖 걱정이 밀려옵니다. 건강검진에서 수치 하나가 조금 높게 나오면 의사는 괜찮다고 하는데도 집에 돌아와서 인터넷을 뒤적이며 온갖 무서운 병명을 찾아봅니다. 이것이 마음이 복잡해지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알고, 너무 많은 것을 염려하고, 너무 많은 것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식도 손주도 심지어 내 몸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지요.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의 이치는 고요함 속에서 드러난다. 하늘의 이치라는 것은 거창한 진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물이 원래 가지고 있는 본성, 흘러가야 할 방향을 의미합니다. 꽃은 피어야 하고, 열매는 익어야 하고, 사람은 나이 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자연의 순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순리를 거스르려고 합니다. 늙고 싶지 않고, 자식이 실패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고, 아픈 것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마음이 소란스러울 때는 이 순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어야 할 것 같고, 안 되면 불안하고 화가 납니다. 그러나 마음이 고요해지면 비로소 보입니다. 어떤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고, 어떤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할 수 없는 일에 매달리는 것이 얼마나 쓸데없는 고통인지를. 친구 하나가 요즘 잠을 잘 못 잔다고 했습니다. 자식 걱정 때문이라고 했지요. 40이 넘은 자식이 아직도 변변한 직장 하나 없이 이것저것 시도만 하다가 그만두기를 반복한답니다. 친구는 밤마다 그 생각을 하면 가슴이 답답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뭘 어떻게 할 건데? 제가 물었습니다. 친구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한숨을 쉬며 말했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지. 그냥 걱정만 되는 거야. 이것이 우리가 겪는 고통의 본질입니다. 할 수 없는 일을 걱정하면서 마음을 소진시키는 것. 정약용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자식은 자식의 길이 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조언을 하고 필요할 때 도와주는 것뿐이다. 그 이상은 자식의 몫이다. 쉽게 말하면 놓아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놓아줌이 무관심이나 냉정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사랑은 놓아줄 줄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붙잡고 있으면 서로 지치고 관계는 무거워집니다. 놓아주면 각자의 길을 갈 수 있고 필요할 때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마음을 고요하게 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무심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것.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할 수 없는 것은 자연의 흐름에 맡기는 것. 그렇게 마음의 짐을 하나씩 내려놓는 것입니다. 연말이면 많은 사람들이 한 해를 정리합니다. 올해는 무엇을 이루었고 무엇을 이루지 못했는지 따져보지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자꾸 부족함만 보입니다. 계획했던 것의 절반도 못했고 건강도 작년보다 나빠졌고 관계도 예전만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고요한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살았느냐입니다.
바쁘게 살아도 마음이 평온했다면 그것은 잘 산 하루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도 마음이 편안했다면 그건 역시 의미 있는 하루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큰 변화는 시간에 대한 감각입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무한하게 느껴졌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 이루고 싶은 꿈이 너무 많아서 시간이 부족했지요. 그런데 이제는 남은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압니다. 10년, 20년 혹은 그보다 적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더 조급해집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으니 더 많은 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요. 여행도 가야 하고 취미도 만들어야 하고 손주들과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조급함은 오히려 마음을 더 피곤하게 만듭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차분해집니다. 남은 시간이 정해져 있다면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합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무엇이 불필요한 것인지 구분하기 시작하지요. 그리고 천천히 하나씩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정약용의 고요함은 바로 이 두 번째 태도에서 나옵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같은 풍경을 보아도, 같은 사람을 만나도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느 겨울날 동네 공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이어폰을 꽂고 뉴스를 듣고 있었는데 문득 이어폰을 빼고 싶어졌습니다. 그냥 조용히 걷고 싶었지요. 이어폰을 빼자 주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람 소리, 낙엽 밟는 소리, 멀리서 들리는 아이들 웃음소리.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소리만 들린 것이 아니라 마음도 조용해졌습니다. 그동안 머릿속에서 쉬지 않고 돌아가던 생각들이 멈췄습니다. 걱정도, 계획도, 후회도 잠시 멈추고 그냥 걷는 그 순간만 남았습니다. 이것이 정약용이 말한 고요함입니다. 특별한 곳에 가거나 특별한 수행을 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마음을 비우고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는 것. 과거를 되짚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지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순간이 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많은 시간을 과거와 미래에 쏟아붓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느라 정작 지금 이 순간은 제대로 살지 못합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자신의 아들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그 하루를 온전히 살아라. 어제 일로 괴로워하지 말고 내일 일로 불안해하지 마라.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오늘 하면 된다. 간단한 말이지만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과거를 떠올리고 자동적으로 미래를 걱정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과거의 무게가 점점 무거워집니다. 잘못한 일, 후회되는 선택, 상처 준 사람들, 이런 기억들이 자꾸만 떠오릅니다. 어느 날 저녁, 오랜 친구와 통화를 했습니다. 친구는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난 배우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때 좀 더 잘해줄 걸 그랬어. 아플 때 병원에 더 자주 갈 걸 그랬어. 이제 와서 후회해봐야 소용없는데 자꾸 그 생각만 나. 친구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위로를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지요. 그러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실 때
당신은 최선을 다했나요? 친구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때는 최선이었어. 지금 돌아보면 부족해 보이지만 그때는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 그럼 됐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후회는 과거를 바꾸지 못해요. 다만 지금 우리를 괴롭게 할 뿐이에요. 정약용도 많은 후회를 안고 살았을 것입니다. 정치적 실패, 가족과의 이별, 잃어버린 시간들. 그러나 그는 후회 속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백성들을 도왔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지금은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고요하게 한다는 것은 과거의 후회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책임하거나 냉정한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용기입니다. 또 한 가지, 마음이 고요해지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관계는 점점 단순해집니다. 젊을 때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넓은 인맥을 유지하려고 애썼지만 이제는 몇몇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만 남습니다. 가족, 오랜 친구, 때로는 우연히 만난 이웃. 이런 관계들이 삶의 전부가 됩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관계에서도 갈등은 생깁니다. 자식과 의견이 다르고 배우자와 작은 일로 다투고 친구와 오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예전 같으면 한바탕 싸우거나 며칠 동안 마음 상하게 지냈을 일들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고요하면 이런 갈등을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에 담긴 진짜 의미가 보이고 내 반응이 과한 것은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 작은 갈등이 관계 전체를 해치지 않도록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는 고요한 마음으로 대하라. 그러면 상대의 진심이 보인다. 며칠 전 딸아이와 작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손주를 데리고 집에 왔다가 제가 손주에게 간식을 너무 많이 주었다며 핀잔을 주더군요. 아빠, 요즘 애들 당뇨 문제 심각해요. 제발 과자 좀 그만 주세요. 순간 기분이 상했습니다. 손주에게 뭘 좀 사주는 것도 죄가 되나 싶었지요. 말을 하려다가 참았습니다. 한 박자 쉬고 딸의 얼굴을 다시 봤습니다. 그러자 보였습니다. 핀잔이 아니라 걱정이었습니다. 자기 아이 건강을 염려하는 엄마의 마음이었지요. 그래, 알았어. 다음부터 조심할게. 제가 말했습니다. 딸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만약 그 순간 제가 화를 냈다면 분위기는 싸늘해졌을 것입니다. 서로 상처 주는 말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잠시 마음을 가라앉히고 상대를 바라보니 갈등은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다른 방식으로 표현된 것뿐이었습니다. 고요한 마음은 이렇게 관계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급하게 반응하지 않고 상대의 입장을 헤아리고 불필요한 충돌을 피할 수 있게 해줍니다. 건강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 여기저기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무릎이 쑤시고 허리가 뻐근하고 자다가 화장실에 가는 횟수도 늘어납니다. 처음에는 이런 변화가 두렵습니다. 혹시 큰 병은 아닐까? 이제 정말 늙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요. 그러나 마음이 고요해지면 이것도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프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다만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고 적절히 쉬고 필요한 치료를 받으면 됩니다. 정약용도 유배 생활 중에 건강이 많이 나빠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병을 한탄하기보다 병이 주는 교훈을 받아들였습니다. 몸이 아플 때 마음까지 병들면 안 된다고 했지요. 몸의 고통은 어쩔 수 없지만 마음의 평정은 지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연말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새해 계획을 세웁니다. 운동도 하고 책도 읽고 새로운 취미도 시작해 보겠다고 다짐하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계획은 2월이 되면 흐지부지 됩니다. 계획을 지키지 못한 자신에게 실망하고 또다시 내년을 기약합니다. 정약용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거창한 계획보다 중요한 것은 하루하루를 고요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다. 새해에 거창한 목표를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매일 아침 마음을 가다듬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요? 5분이면 됩니다. 조용히 앉아서 호흡을 가다듬고 오늘 하루를 어떤 마음으로 살 것인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화내지 않기, 조급해하지 않기,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기. 이런 작은 다짐들이 쌓이면 1년 후에는 분명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몸무게가 줄거나 책을 많이 읽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졌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정약용의 삶을 보면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는 절대 평탄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으로 실패했고 가족과 헤어졌고 오랜 세월 유배지에서 고립되어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고통 속에서도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는 외부의 상황이 아니라 내면의 상태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나 자신의 마음만은 스스로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 환경을 모두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자식이 내 뜻대로 살지 않을 수도 있고, 건강이 예전 같지 않을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내 선택입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어렵습니다. 작은 일에도 화가 나고, 사소한 말에도 상처받고, 미래가 불안하게만 느껴집니다. 그러나 마음이 고요하면 같은 상황도 다르게 보입니다.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올해는 어떤 해였나요? 좋은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루지 못한 것도 있고 예상치 못한 일도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용서할 사람은 용서하고 놓아줄 것은 놓아주고 더 이상 붙잡고 있을 필요 없는 것들은 조용히 보내주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걷는 길은 훨씬 편안합니다. 목적지가 멀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이 가볍다면 그 길은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는 서두르지 마라. 마음을 고요히 하고 기다리면 길은 스스로 드러난다. 우리 인생에서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지요. 그럴 때일수록 조급하게 움직이면 안 됩니다. 잠시 멈추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면 답은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간은 쉬지 않고 흐르고
우리는 그 시간 속에서 나이 들어갑니다.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삶이 끝나가는 것이 아니라 삶이 익어가는 것입니다. 청포도도 익어야 단맛이 나듯 우리도 세월을 거쳐야 진짜 지혜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지혜의 첫걸음은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것입니다. 고요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고요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십시오. 화내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저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옆에 함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존재에 감사하십시오.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고 복잡하지만 내 마음만은 고요할 수 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진짜 삶이 보입니다. 진짜 행복이 보입니다. 정약용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이것입니다. 마음이 고요해야 세상이 보인다는 진리. 그리고 그 고요함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내 안에 있다는 것. 새해에도 그 다음 해에도 우리에게 남은 모든 날들에 고요한 마음으로 걸어가십시오.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고 가장 아름다운 노년입니다. 삶이 평온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이 가볍기를 바랍니다. 삶이 당신답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